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절기 중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였습니다. 하지만 바람도 잘 통하지 않는 좁은 방에서 긴 여름을 맨몸으로 버텨내야 하는 쪽방촌 주민들은 무더위의 시작이 두렵기만 합니다. 물가 폭등으로 냉방기 사용마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숨막히는 폭염은 취약계층에게 그야말로 재난입니다. 김철진 기자가 쪽방촌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 위 2평 남짓 쪽방에 사는 75살 할아버지는 올여름이 버겁기만 합니다. 건물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탓에 한낮 실내 온도는 34도를 훌쩍 넘기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에어컨은 언감생심, 작은 선풍기 한 대가 유일한 냉방기구입니다. 엄마 손이 그냥 가쁘면 밑에 그냥 그냥 샘장 가서 그냥 물량 막 찌끌고 그냥 또 선풍기 바람 부는 데가 좀 있으면 조금 시원하고 또 그것도 장관이요. 수업료를 하나씩 오고 다니고 잠이 안 와요.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인상돼 냉방기 사용마저 부담스러운 올 여름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대부분 70대 이상 혼자 사는 노인들인데 부채질 하나로 무더운 여름을 버틸 뿐입니다. 올해 딱 20년째요. 이 집으로 왔어요. 2002년도에 첫 번째, 두 번째 경쟁원 같아요, 올해. 그래도 꾹 참고 기다려봐야지. 장마도 무더위를 꺾지 못한 채 열기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의 온열 질환자는 모두 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가 넘었고 최근엔 태안에선 첫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무더위 쉼터가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지만 무더위에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지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큼 회복이는 안 돼요. 이분들도 그 집단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7월과 8월에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을 챙기는 보다 세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 지역 앞에 온통대전의 한도액과 캐시백이 다음 달부터 축소되며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대전시는 7월은 기존대로 월 50만 원 충전 한도에 10% 캐시백을 유지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월 충전 금액을 30만 원, 캐시백을 5%로 하향 조정하고 매월 70억 원 소진 시까지만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하반기 정부 지원이 끊기고 내년도 정부 지원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액 시비로 매년 2,500억 원을 충당하는 건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며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과 소득 수준별 소비 실태를 분석해 원점에서 운영 지속 여부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63만 명의 시민들이 온통대전으로 월 평균 34만 원을 소비하고 있는 데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통대전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실제 폐지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전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민간에서 행정에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축소 방침을 밝힌 이장우 대전시장의 발언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방행정의 논의 파트너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시장에게 필요한 건 권위적 리더십이 아니라 소통과 조정의 리더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첫 확대 간부회의에서 시 정책이 시민사회단체와 충돌할 때 직접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도시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전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거래 절벽에 빠졌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쌓이고는 있지만 금리 인상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으로 거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따른 하반기 분양시장이 변수가 되겠지만 거래 절벽에 따른 집값 하락세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전체 1,000가구 가까운 단지에서 올 들어 실거래 신고 건수는 3건.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금리 인상,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없어 거래가 사실상 실종된 겁니다.
거래는 거의 절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뭐 한 1000세대 정도 있는데 아마 올해 2022년도에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거 보면 뭐 3개, 5개 정도인 지역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거래가 지금 또 끊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양도세 중과 유예 발표 이후 대전 지역 매물이 20% 가까이 증가하는 등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집값은 대전이 0.6%, 세종은 1.61% 떨어지는 등 금매거래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지속 하락세입니다. 매수 심리가 없기 때문인데 매수 심리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매수 우위, 0에 가까우면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데 강한 매도세를 보이며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규 공급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입법 예고된 만큼 하반기 분양시장 여부가 주택시장 활성화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기존 시세가 여전히 고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강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조금 살아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일반 매매 시장까지 조금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상으로 본다면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하락 내지 보합세가 좀 유지가 되고. 이런 시장 상황으로 미뤄 종전 집값 상승기에는 분양 아파트 가격이 곧바로 주변 시세를 따라 움직였지만 당분간 기존 매매 시장 가격이 분양가를 따라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세종시가 민간 분양의 첫 사전 청약제도 입주자 모집을 내일 공고합니다. 사전 청약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수도권에선 시행됐지만 세종시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전 청약 공급 물량은 4-2 생활권 H3구역의 총 301가구 가운데 272가구로 추정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324만 원으로 책정됐고 오는 2024년 4월 예정인 본 청약 시점에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특별 일반 공급 청약이 진행되고 27일 사전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지난해부터 충남도 주도로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이 한창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대선을 거치면서 대전에서도 기업금융 중심의 지역은행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충청권 자치단체장이 모두 바뀐 상황에서 지역 현안인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이 동상이몽 따로따로 진행돼 자치단체 간 경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합의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충남도 주도로 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처럼 지자체에 대한 은행지분 보유한도 규정을 예외로 적용하는 은행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며 지방은행 설립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에 본사를 둔 지역은행 설립을 약속하면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인수위 단계에서 자본금 10조 원 규모의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으로 구체화됐고 최근 대전시는 지역은행 설립 추진위원회까지 발족했습니다. 사라진 지방은행 부활이라는 당초 충청권의 계획과는 개념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전에 본사를 둔 또 다른 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은행 하나를 설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지방은행 설립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기존의 그 진행 방향과는 약간 다른 결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한 목소리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최근 금융시장 변화를 감안해 단순한 금융 업무만이 아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은행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각 지방은행들이 이미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해 은행 기능뿐 아니라 보험과 벤처 투자 등 여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충청권 지방은행 역시 기업 금융까지 포함해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주 밑에 다양한 계열사를 둬서 그 계열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니즈를 다 하도록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갈등의 소지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이와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거나 내부적으로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주도했던 4개 시도 수장들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지역의 수건사업인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방향이 어떤 모습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세종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과학 수업 중 정치 역사 편향적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교육지원센터에서 파견된 기간제 교사 A씨가 3학년 과학 수업 시간에 김일성을 장군님이라 칭하고 김일성이 주도한 보천보 전투가 한국에서 축소됐다는 등의 내용과 욕설을 사용했다는 신고가 감사당국에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 김일성 장군님 관련 발언은 구체성이 떨어져 문제 삼기 어렵지만 과학 수업 시간임에도 부적절한 욕설을 섞어가며 정치 역사 편향적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된다며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프랜차이즈 SPC 그룹의 파리바게트 제빵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SPC가 지난 2018년 제빵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 노조 탄압을 중지하는 대신 3천억 원의 불법 파견 미이행 과징금을 면제받았는데 3년이 지나도록 이행은커녕 노조 탈퇴 종용과 승진 차별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PC 측은 점주 피해 등을 운운하며 을들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협상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디오 아트란 새로운 예술 분야를 개척한 세계적 거장 고 백남준 선생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프랙탈 거북선. 대전 엑스포 개장에 맞춰 제작된 대전의 상징인데요. 30년의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잦은 고장에 외면받았습니다. 백남준 선생 탄생 90주년을 맞아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복원 작업에 들어가 30년 만에 다시 날아오를 전망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309대의 모니터와 고풍스러운 가구 장식이 거북선 모습을 만듭니다. 위로는 하늘을 날아다니듯 모니터로 된 날개도 형상화돼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의 거장 고 백남준 선생이 1993년 대전 엑스포 개최를 기념해 만든 세계적인 걸작 프랙탈 거북선입니다. 이 작품은 백남준 선생의 과학에 대한 가치관이 담겨 다다익선만큼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선생님이 일찌감치 인공위성이 세계를 덮고 통신이 세계를 덮는다고 예언하셨는데 어떤 그런 일환으로 프랙탈 거북선을 이름 지신 겁니다. 하지만 작품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난 지금 309개의 모니터들은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대전시립미술관에 이전 설치됐지만 설치 공간이 협소해 양쪽 날개와 한산도 밑부분 일부가 축소돼 전시됐습니다. 잦은 부품 고장과 노화로 수차례 가동을 멈추기도 했고 최근엔 하루 1시간에서 2시간만 최소화해 모니터를 켜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프랙탈 거북선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복원 작업이 진행돼 원형의 모습을 살리게 됩니다. 공간에 협소해서 못 옮겼던, 못 펼쳤던 그런 원형들을 복원하는 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고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CRT 모니터입니다. 대부분 단종된 지 오래라 부품 확보조차 힘들었지만 이번엔 가까스로 부품을 확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LCD나 LED 등 진보된 화면 기술로 대체할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랙탈 거북선은 석 달간의 복원을 거쳐 오는 10월 7일 대전시립미술관 열린 수장고 개관에 맞춰 위용을 뽐낼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298명으로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전날보다 35명 늘어난 48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충남도 지난주보다 2배 넘게 증가해 699명 확진됐습니다. 세종에서도 111명 확진되며 사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여 국남지에서 제20회 부여 서동 연꽃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수상 뮤지컬과 달빛 퍼레이드 등 야간의 다양한 행사가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일 밤 9시 20분에 열리는 수상 뮤지컬 국남지 판타지는 천년에 한 번 신비한 힘으로 깨어나는 연꽃 정령과 국남지 용신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몽환적이면서도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서동연화 달빛 퍼레이드는 부여 시내를 도는 공연 퍼레이드로 화려하고 웅장한 행렬을 선보이며 공남지 야간 경관은 7월 내내 운영됩니다. 제9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초선의 국민의힘 이상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